어서 오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 마음의 창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수입니다. 찬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는 계절. 왠지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오늘 마음의 창을 두드린 사연은 우리 삶의 가장 짙은 그림자이자 햇살 같은 존재, 바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추억의 배경이 시골이라면 그 깊이는 더욱 아련해지죠. 오늘의 사연은 경기도 모처에 살고 계신 50대 후반의 별이 빛나는 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별밤님의 사연은 단순한 추억담을 넘어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흥미진진한 반전과 비밀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별밤님의 이야기를 제 목소리에 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저는 태어나서 20살까지 딱 한 번도 그 시골 마을을 떠나본 적 없는 촌놈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경상도 내륙 깊은 산골, 버스가 하루에 딱 2번 다니던 외딴 마을이었죠. 제 이름은 이승현. 그리고 제게는 세상의 절반이었던 친구, 김영호가 있었습니다. 영호와 저는 태어난 날도 며칠 차이 안 났고 사는 집도 뒷산 자락을 마주 보고 있었죠. 학교는 늘 붙어 다녔고 개울에서 가재를 잡든 산에서 도토리를 줍든 영호가 가는 곳엔 늘 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를 쪼개 놓은 같다고 할 만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그런데 영호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늘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였지만 영호는 어릴 때부터 담이 크고 대범했죠. 마을 아이들을 이끌고 금지된 숲에 들어가 귀신 이야기를 하거나 읍내까지 몰래 걸어갔다 오는 일은 늘 영호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영호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고요. 마치 소설 속의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처럼 영호는 자유로운 톰이었고 저는 늘 불안해하는 허크였죠. 저희의 끈끈한 관계에 처음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꺼운 솜니부를 덮은 것처럼 고요했고 밤이 되면 춥고 어두웠죠. 그날 영호는 저를 뒷산의 오래된 폐가로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김씨네 빈집이라고 불렀는데 30년 전에 일가족이 밤중에 호련히 사라진 뒤로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으스스한 곳이었죠. 승현아, 오늘 밤에 저기 들어가자. 영호의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야, 거긴 안 돼. 귀신 나온대잖아. 하지만 영호는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죠. 귀신? 그거 다 어른들이 지어낸 얘기야. 내가 들어가서 뭘 찾아올 건지 알아? 영호가 제게 보여준 건 낡은 가죽 지도 한 조각이었습니다. 보물 지도였죠. 영호는 몇 주 전 마을 어귀에 도깨비 방망이 나무 아래에서 이걸 주었다고 했습니다. 지도는 폐가 어딘가에 숨겨진 황금 열쇠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 열쇠를 찾으면 서울에 있는 큰 행운을 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11시 우리는 각자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눈 덮인 뒷산을 올랐습니다. 폐가는 정말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눈이 녹아 얼어붙은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바람이 횡하니 드나들며 기괴한 소리를 냈죠.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지만 영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하실로 향하는 낡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영호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승현아,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돼.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장난기 가득한 영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서늘하고 집요한 눈빛이었죠. 저는 두려움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하실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영호는 지도를 따라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말 황금빛을 띠는 오래된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흥분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하실 문 밖에서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였죠. 누구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영호는 빛의 속도로 저를 끌어 구석에 썩은 벽장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과 함께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벌써 가져갔을 리는 없겠지. 그 열쇠.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영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영호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인자하고
평범한 농부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왜 이 폐가에 와서 열쇠를 찾고 있는 걸까요? 영호는 벽장 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공포가 아닌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쥔 열쇠를 저에게 쥐어주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너 서울로 도망쳐.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지도에 표시된 주소의 동진상사라는 곳에 전해줘. 그리고 절대로 돌아보지 마. 아버지는 한참을 지하실에서 허탕을 치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영호는 저를 벽장에서 끌어냈습니다. 빨리 가. 내가 시간을 벌게. 영호야, 같이 가. 너 혼자 있으면 닥쳐.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영호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짊어진 비밀 요원 같았죠. 저는 그 열쇠를 품에 안고 폐가의 뒷문을 통해 눈밭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골을 벗어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했죠. 영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웠지만 그의 간절했던 눈빛이 저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울, 지도에 표시된 주소의 동진상사는 허름한 인쇄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지하실에서 가져온 열쇠를 그곳의 60대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열쇠를 받아든 주인은 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영호 아들이구나? 아니, 이승현 군이구나. 자네 친구 영호는 사실 자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아이였어. 주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와 영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거대 조직의 비밀을 공유했던 동업자였답니다. 황금 열쇠는 그 비밀 금고의 열쇠였고 영호의 아버지는 사실 그 조직의 이중 스파이였던 거죠. 그분은 저희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열쇠를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신분을 숨기고 시골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영호는 이 모든 사실을 폐가에 숨겨진 아버지의 비밀 일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조직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열쇠를 안전하게 전달해 조직의 검은 거래를 끊어낼 계획을 세웠던 거죠. 결국 영호는 그날 밤 아버지가 폐가에 들어오는 것을 유인하고 제가 도망칠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서울로 보냈던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영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영호의 가족은 그날 밤 이후 마치 김씨네 빈집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이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호 아버지가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영호는 저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요. 저는 서울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동진상사 주인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마쳤고 지금은 어엿한 회사의 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공의 이면에는 늘 시골 마을에 눈 덮인 폐가에 남아있던 친구 김영호의 씁쓸한 미소가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제게 가장 큰 후회는 그날 밤 영호의 손을 잡고 함께 도망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저에게 맡긴 임무를 완수했기에 저는 매일의 삶을 영호에게 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님의 사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소설 속의 우정과 희생, 그리고 미스터리가 뒤섞인 50여 년?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이야기였네요. 비록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영호 군은 분명 당신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